네, 우선 이날 다우지수가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7% 오르고 S&P 500 지수는 0.1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스닥 지수가 0.19%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5일 연속 오르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3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홈디포와 월마트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값이 이틀째 하락하면서 1,790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는 이날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마감가가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가격은 지난 1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란 핵합의 복원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WTI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날 국채 시장은 좀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날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걸 대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금리는 5bp 가량의 소폭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달러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06.4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한 0.7%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이날 우선 필수 소비재랑 임의 소비재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동산과 에너지, 기술, 헬스 관련주들은 모두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음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맵을 보시면 오늘 대형 기술주는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약보합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0.3% 하락을 했고요.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8% 하락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마트와 홈디포의 가격은 각각 5%,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밈 주식인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가 장중에 70% 이상 상승을 했다가 결국 한 29%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 지표를 앞두고 소매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월마트와 홈디포의 주가 상승이 다우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강하다는 방증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침체 우려를 떨쳐내고 있으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점에 이르렀고 경제가 사람들이 바라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UBS의 마크 헤플레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랠리를 쫓아가지 말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면서 포지션을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이제 탄력성을 유지할 것을 공고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관련주를 포함해서 이제 가치주를 좀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를 투자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가 2개 나왔는데요.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이제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반면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나왔는데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6% 상승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설비 가동률은 이날 80.3으로 나왔는데
나왔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80.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뭐 비슷한 수치긴 한데요. 전달에 한 79.9%보다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조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2달간 계속 0.4%씩 감소했었는데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무엇보다도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전월보다 6%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전달에는 1.3%가량 줄었었는데 증가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설업자들이 이제 착공이 9.6%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전월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가 시장이 예상한 2.5% 감소보다도 더 크게 줄었습니다. 이날 수치는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건설 자재값이 오르면서 건설 착공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이미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업체입니다. 월마트는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이날 1.7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1.62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개장 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528억 6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1,508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는 6.5% 증가해서 예상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주목한 건 가이던스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동일 점포 매출 전망치가 한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연간 전망치도 한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조정 EPS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내놓았던 11에서 1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한 9%에서 11%가량 그 감소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것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7월에 이미 인플레이션 탓에 소비자들이 이제 생필품 중심으로 구매를 옮기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충격이 오히려 그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홈디포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자재를 파는 이제 대형 마트인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EPS가 5.0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4.94달러를 마찬가지로 웃돌았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7.6%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매출도 시장이 예상한 것을 웃돈 437억 9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6%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날 경영진이 어닝콜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 부진하지만 여전히 수주 잔고가 상당히 탄탄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인플레에도 덜 비싼 품목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날 홈디포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의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평균 거래액은 더 늘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초반에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요 주주 중에 한 분이죠. 라이언 코엔 게임스톱 회장이 이제 투자회사 RC 벤처스를 통해서 콜옵션 167만 주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요. 만기는 내년 1월이고 권리 행사가가 60에서 80달러라고 합니다. 이날 그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의 종가가 20달러에서 마감했으니까요. 한 4배 이상 더 오른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날 또 이제 시장에서는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공매도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서 숏 커버링 물량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재완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해서 주가가 그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델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이
플랫폼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인데 이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 베드 베스 앤 비욘드였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한 달 평균치 한 6배를 웃돌았다라고 하고요. 오늘 주가는 최고 78.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마감가는 한 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채용 담당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계약직 인사 담당자 100명가량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계약직 인사 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규직 인사 담당자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버핏이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이번 2분기에 애플 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8억 9,480만 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지난 3월 말 기록한 수준보다 390만 주 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버핏이 또다시 애플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버핏이 또한 2분기에 버라이즌 지분은 전량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7천만 달러 이상인데요. 버크셔는 2020년 3분기부터 이 버라이즌 주식을 보유했다가 2년도 안 돼서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버핏이 보유한 10대 종목을 보시면 애플이 가장 많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쉐브론 순입니다. 이번 2분기에 이제 버핏이 애플 이외에도 쉐브론과 그 옥시덴탈 이제 석유 업체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시거 교수가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난 6월에 바닥을 쳤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날 시걸 교수는 지금부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주식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지금 이 수준에서 더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시장이 생각한 연준의 스탠스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의 저점이 증시의 바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주가가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무엇보다 연준이 이미 금리를 많이 올린 만큼 지금 금리를 중립금리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결국 연준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NBC가 최근에 주가 랠리와 관련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오고 그에 따른 패닉 매수세가 따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마르코 콜로노빅 씨의 발언을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면서 이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에 따른 쇼커버링 매수세가 반등을 더욱 강화시켰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서스퀘어나의 크리스 버핏이 또 뭐 비싼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오르면서 이제 포지션 비중이 그동안 너무 주식에 적었기 때문에 이들이 패닉 매수에 동참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트레이더들이 지난 4월과 6월에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여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오르면서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의 반등이 그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반등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랠리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애널리스트 콜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CT가 줌비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중립에서 이제 매도로 내렸는데요. CT는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줌의 성장세가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와 같은 이제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성장 지속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부진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중비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도 이제 내렸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한 8%와 17%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동시에 목표가도 $99에서 $91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다이와가 페이팔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페이팔의 비용 감축 노력이나 자사주 매입 결정, 그리고 엘리엇의 지분 확대 같은 긍정적인 촉매제가 많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85에서 $116로 상향을 했는데요. 전날 종가 대비 한 14%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던 베드베스앤비욘드에 대한 매도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 라일리라는 투자회사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원래 2분기에 실적이 나빴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한 3배 이상 올랐다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사실 레딧에 있는 월스트리트 배츠 토론방에서 회자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는 $5, 그러니까 오늘 마감가의 한 4분의 1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클라우딩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는 2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UBS가 파트너사와 고객사들을 이제 필드 체크해 본 결과 이제 고객사들이 재량적인 데이터 분석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전보다 좀 톤 다운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는 대신에 $165에서 $175로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목표가는 사실 월요일 종가인 $170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냥 보유하라는 얘기겠죠.